시간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따져봅시다. 조건을 따져보세요라는 부분을 이제 해봤어요. 이제 그 이전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고 있는 연산자들, 플러스 마이너스 산술 연산자들, 뭐 관계 연산자, 어떤 둘 간의 관계를 따지는 그런 연산자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워밍업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익숙해질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건을 따져보세요라는 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시켜보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프로그램의 흐름을 변경시켜보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안 그래도 조금 놓치면은 뭐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놓치면은 또 따라가기가 좀 힘드니까.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볼게요. 그쵸. 조건을 따져서 다른 동작을 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결정을 하는 형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결정을 하는 형태가 이제 조건문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순차적인 구조, 이제 이렇게 쭉 차례대로 실행이 되는 명령어를 차례대로 실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명령어들을 차례대로 하지 않고 어떤 명령어는 실행할 거고 어떤 명령어는 실행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건 구조가 끝나면은 오늘 반복 구조도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 반복도 사실은 어떤 조건을 따지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뒤에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살펴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과 거짓, 그리고 관계 연산자, 참과 거짓. 자, 이렇게 뭔가 참과 거짓을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참이면은 이 동작을 액션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연산자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여기에 나오는 연산자들을. 여기 나오는 연산자가 이제 중요한 연산자죠. 연산자. 결국은 이제 핵심은 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얘를 잘 이해하고 얘를 프로그래밍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xy의 값에 따라서 x하고 y의 값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항상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true 아니면 false. 오케이. 뭐 복잡하지 않죠. 아직까지는. 그게. 자, 그래서 조건문 만약에 if else. 자, 그래서 이제 조건문이 자, 이렇게 생긴 조건문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생긴 조건문, 또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이런 조건문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아주 간단한 문장,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쭉 해봤을 거고, 그리고 if 어떤 참이면은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문장.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자, 이 문장은 참일 경우 실행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장은 항상 실행되는 거죠. 항상 참이든 거짓은 항상 실행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참인 경우에만 지금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if 참인 경우에는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else 거짓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고, 이제 앞에서는 참에 대해서만 앞에서는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액션을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넣어놨지만은, 자, 뒤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참인 경우 이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인 경우 이 문장을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구분을 했고, 우리가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if, else 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if 문, else 문. 오케이. 자, 이거 블록문
참인 경우 여러 문장을 실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들을 블록으로 쭉 나열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게 어렵지 않게 쭉 따라왔을 것 같고, 오케이. if else문을 좀 더 이해를 좀 더 잘 시켜봅시다. 자, 어떤 나이가 있으면은, 자, 나이를 입력을 하고, 자, 나이를 입력하고, 자, 그 나이에 따라서, 자, 이제 여기 15세 이상이면은 영어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실습까지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죠. 실습까지 해봤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자, 혹시나 지난 시간에 실습을 못 해본 친구들 있으면은 수업이 끝나고 반드시 실습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자, 이런 문장들, 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나머지 연산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나머지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나누면은, 예를 들어서 n으로 나누면은 항상 결과는 0부터 n-1까지의 값이 나올 거다. 값이 나올 거다. 자, 그래서 2로 나누면은 0 또는 1이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산 형태가 돼요.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조금 복잡한, 뭐 사실 근데 아직까지 복잡한 건 아닌데 조금 복잡한. 자, 나이가 10살인 이제 이 친구가 꼬마애가 여러분들 이제 조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놀이공원을 탈 수 있는, 조카가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조카를 태워야겠죠. 안 그러면 조카가 다치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뭐야, 큰일 나죠. 자, 조카가 다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기구가 나이가 10살 이상이고 키가 110 이상인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다 만족해야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다 만족해야지.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건이, 근데 여태까지는 조건을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조건을 판단했는데, 한번 살펴봤는데 조건이 두 개 있어요. 조건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조건이 두 개 있으면 우리는 이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논리 연산자는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자, x와 y. 자, 여기서 나오는 x와 y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윤동근? 내가 가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x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상수,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나온 x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수식이 될 수도 있어요. 수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x는 또는 관계 연산자 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연산자에 나오는 수식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질문을 하는데 크게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알면 아는 대로 답을 하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학생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어떤 내용인지 한 번씩 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자, 둘 다 x하고 y가 둘 다 참이면 참인 거고, 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고, x가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이고,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가 10살이고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슬라이드가 컴퓨터가 지금 뭔가 좀 이상이 돼서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꺼져 버렸네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고 천천히 좀 보고 있으세요. 파워포인트가 켜지질 않네요. 왜 이러지? 자,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고 이제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한 번들 리마인드를 좀 하고 있으세요. 파워포인트가 안 켜지네. 잠깐만요. 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싶을 때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돼요. 논리 연산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게 조건 1도 만족해야 되고 조건 2도 만족해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라는 문장 때문에 이 그리고라는 단어 때문에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둘 다 만족해야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자, 나이가 10살 이상이고 키가 110 이상인 경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 이와 같은 문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나이가 10살 이상이고 키가, 하이트가 110 이상인 경우, 그런데 이 조건하고 이 조건 어떻게?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이에 엔더가 붙어 있어요. 자,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동영상에서 제가 다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왼쪽에 있는 게 결국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X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Y가 되겠죠, Y. 그래서 이 X는 이와 같이 어떤 수식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Y도 수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상수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수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있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수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식 사이에 보면 이제 이게 논리 연산자죠. 논리 연산자고 이 왼쪽에 있는 수식에는 관계 연산자예요. 관계 연산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관계 연산자. 자, 관계 연산자는 이 논리 연산자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높아요.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래서 이 관계 연산자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계산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true 또는 false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된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 다 true인 경우에만 이 전체 문장이 어떻게 true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의미를. 혹시 이 의미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오케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면 자, 얘는 논리 연산자, 얘는 관계 연산자, 얘는 관계 연산자예요. 그러면 관계 연산자부터 먼저 실행을 해줘야 돼요. 항상 관계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얘 실행해주면 뭐예요? true예요? false예요? true죠. 얘는 true자. 그래서 그럼 true하고를 어떻게 또 and 연산해줘야 돼요. true하고 and 연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true가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연산자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뒤에 나오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가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어떤 조건을 만들거나 반복문을 만드는 어떤 수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이 문장 맨 밑에 있는 문장. 자, 1 equal 1. 1하고 같다라는 문장이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true죠. 그런데 앞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false로 바뀌겠죠. 바뀌고 그래서 여기 false가 나올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false였는데 not이 들어왔으니까 true로 바뀌겠죠. 오케이. 이제 조금 복잡한 조건문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참이면은 이 문장을 실행하고, 자, 거짓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는데 이때 조건을 한 번 더 여기 이제 if라고 되어 있죠. 이제 if가 어떤 조건 검사를 한 번 더 하자는 의미이고, 그래서 if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if 만약에 참이면 이거 거짓이면 이게 왔는데 여기서 조건을 한 번 더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elif. 그래서 elif 또 참이면은 이 문장. 근데 여기서 조건 검사했는데도 또 거짓이면 이 문장.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조건문을 또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봤던 건 우리는 else와 if와 else만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elif라는 elif는 else if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elif라는 키워드가 하나 더 추가돼서 조금 더 복잡한 조건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elif 문장을 이용한 조건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떤 숫자 입력받고 그 숫자가 양수인지 영인지 엄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장 만들어서 elif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입력하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창을 열어서 직접 해볼게요. 자, 제 화면 보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넘하고 이렇게 직접 가능하면 여러분들 실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결국은 실습을 계속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칼신하고 친해지기 때문에 실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제 가능하면 이제 여기 이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이 오른쪽으로 끝에 있는 이 쉘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죠. 이 오른쪽으로 끝새가 3개 있고 여기서 깜빡깜빡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쉘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글자가 여러분들 안 보이나? 자, 좀 크게 할까? 얘를 크게 어떻게 하지? 하이드 프리퍼런스. 자, 좀 더 키워졌는데 자, 오른쪽으로 끝새가 3개 있고 여기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쉘 어떤 명령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도 되고 어디 파일에서 new 파일 새로운 파일 자, 잘 보세요. new 파일 열고 그럼 이제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리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새로운 파일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파이썬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아마 제가 수업 초창기에 얘기를 했는데 이 코드가 이게 좀 길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열고 이 창에서 실행하면 조금 더 편하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실행이 다 되면 이렇게 타이핑이 다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저장할 위치에다가 이제 저는 그냥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하고 파일이 이미 있으면은 덮어 씌우면 되고 자 그리고 런 모듈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인풋하라고 명령이 뭔가 나올 거고 제가 10이라고 입력하면 positive 또다시 실행하고 싶으면은 또다시 이제 실행 런하고 또다시 실행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0 집어넣으면 0.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파일에다가 왜 하냐 하면 파일은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놓은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불러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타이핑을 해놓은 내용을 또 불러와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코드가 좀 길어지거나 그러면은 가능하면 이제 파일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또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 저장해둔 파일을 또 불러와서 또 살펴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입력받고 자 양수이면 이걸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조건을 검사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숫자가 0이면 0이고 자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면 값이 당연히 그쵸 마이너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else로 마이너스입니다. 엄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죠. 오케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만든 이런 구조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 거죠. 오케이. 이제 사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에 맞게끔만 적절히 조합을 해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if문을 이렇게 두 번 쓸 수도 있어요. if문을 여러 번 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if문 안에 이 if문 안에 또 if문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안에서 if else문 하고 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낼 수도 있겠죠. 같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이 문장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문장이 좀 그 간결하게 원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능하면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if문 안에 또 이렇게 if문을 집어넣고 else문을 집어넣어야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if문 안에 이렇게 if문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if문 안에 이렇게 if문을 집어넣을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보고 자, 오케이 보고 넘어가고 자 이제 조건문에서 자 아마 이것도 제가 필요하면 과제를 낼 수 있는데 자 이거 지금 문제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사용자로부터 이게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A하고 이 빗변이 있으면은 C라는 빗변이 있으면은 이 A제곱하고 B제곱의 덧셈은 C제곱하고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고 이 직각인 경우에 이 내각이 직각인 경우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BC 값을 집어넣고 이게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작성해 봅시다. 판단하는 식은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이 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력으로 A변, B변, C변의 길이를 이 각각은 C변은 이게 B변이 C고 A하고 B가 이 A하고 B를 입력받고 그리고 C도 입력받고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출력까지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한 2분, 2, 3분 안에 한번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입력을 받아야 돼요.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값을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직각인지 아닌지 한 2분 정도만 해볼게요. 2, 3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입력 받고 쭉 입력 받고 그 입력 받은 결과 입력 받고 얘를 비교를 여기서 하면 되죠. 비교를 해서 자 비교를 해서 그 결과가 참이면 참이면 직각삼각형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식이 나오는데 이 수식을 자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논리연산자, 산술연산자가 이렇게 나오죠. 산술연산자. 자 마찬가지로 산술연산자는 이 우선순위가 논리연산자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산술연산자부터 먼저 실행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술연산자부터 먼저 실행하고 그리고 논리연산자는 추후에 이 실행이 다 끝난 결과 를 판단하는 거다. 오케이. 자, 이 문제는 그냥 일단은 넘어갈게요. 스킵할게요. 이 문제는 스킵하고 오케이. 자, 이거 한 번만 볼까요?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번호가 쭉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번호를 가지고 이게 성별을 따질 수 있는 번호 뭔가 문자가 있어요. 디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이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어떤 랜덤하게 어떤 문제가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그 랜덤하게 나오는 숫자는 1부터 4까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1하고 2만 가지고 남자하고 여자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3하고 4인 경우를 가지고 또 남자와 여자를 판단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20세기에는 1하고 2만 가지고 남자를 하고 여자를 판단했는데 3하고 4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숫자를 이제 추가했어요. 이번에 추가를 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1에서 4까지라는 어떤 숫자가 나오면은 그 숫자를 보고 자 1 또는 3이면 남자가 될 것이고 2 또는 4이면 여자라는 문장을 이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생성할 게 아니고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서 생성하는 걸로 할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생성된 번호가 1이면은 남자 4이면은 2 또는 4이면 여자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좀 이해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순서는 랜덤으로 숫자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번호를 생성된 번호가 뭔지 화면에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하고 출력해주는 문장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랜덤으로 숫자 생성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뭐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랜덤으로 숫자 생성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랜덤으로 값을 만드는 것은 난수 함수, 그러니까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고, 랜덤 함수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돼요. 같은 함수를 이용할 건데, 자, 아래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랜덤하고 여기에다가 n 어떤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0부터 n-1까지 항상 랜덤하게 어떤 값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을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0부터 10-1까지, 그러니까 9까지 랜덤하게 어떤 숫자를 여기에 반환해줘요. 돌려줘요. 그래서 생성된 예를 들어서 생성된 함수에 1을 더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n이 4였다면 1을 더하면 1부터 4까지의 랜덤한 값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n이 4였다면 0부터 3까지의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런데 여기에 1을 더하면 1부터 4까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임의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이 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성별을 입력하고 자, 여기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자, 여기 오타가 있네. 입력이 여러분들이 입력할 게 아니고 번호를 생성합니다. 이게 앞에 이 문장이 이 오타가 있네. 이 문장을 어디에 그대로 여기 이제 다음 문장에 여기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 문장을 그대로 출력해주고, 자, 여기 이제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 넘버를 만드는 방법은, 자, import random이라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랜덤 이제 랜더 레인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난수 함수를 이용하면 랜더 레인지하고 숫자 4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0부터 4-1까지 3까지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집어넣어요. 젠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젠더 플러스 2를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뭐예요? 1부터 4까지의 임의의 값이죠. 난수죠. 자, 그래서 1부터 4까지 값을 여기 1에서 4 중에서 특정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print, 이제 이 부분은 이 함수가 만들어낸 숫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젠더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if문을 만들어야겠죠. if 젠더 값이 0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4이면 여성이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출력물을 만들어주면 된다. 자, 출력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실습을 계속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동전 던지기 게임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전기 회로 회로가 있는데, 이거 뭐 사실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 뭐 여러분들 이미 직렬 회로는 배 두 개가 다 배터리가 건전지가 두 개가 다 이 뭐 스위치라고 할 수도 있고 배터리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작동해야지 온인 상태가 돼야지 불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불이 들어오면 어때요? 불이 들어오겠죠 이게.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제 판단하는 문장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 거예요. 건전지가 있으면은, 전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번 전지와 2번 전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고, 직렬이면 불이 켜지고, 병렬이면 불이 꺼지고, 병렬이면 불이 켜지는 그런 회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번 전지 불이 들어왔는데 2번 전지에는 우리가 2번 전지는 활성을 안 시켜주면 자, 여기에는 1번 전지하고 2번 전지 둘 다 활성화 시켜주면 둘 다 불이 켜질 건데 그렇지 않으면 불이 둘 다 안 켜질 수 있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렬인 경우에는 둘 다 들어와야지 불이 켜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이 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어떤 결과를 직렬인 경우 어떻게 출력, 병렬인 경우 어떻게 출력하라는 결과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순서는 이렇게 건전지 두 개를 입력을 받고 건전지 두 개 이게 건전지가 둘 다 건전지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입력 유무를 받고 직렬 연결에 대한 것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둘 다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출력까지 if문을 이용해서 출력까지 해보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볼 게 입력받은 문자가 대소문자 구분 없이 판단하려면은 이제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upper. 자,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문자를 입력하든 소문자를 입력하든 항상 대문자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입력을 받고 여기 입력받은 결과가 소문자로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소문자로 들어왔으면은 이 소문자를 이 upper 함수 이게 이제 변수명인데 변수명 점 upper 하면 대문자로 바꿔줘요. 자, 그래서 이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이제 실행을 해봐야겠죠.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자, 랩 부분 설명하는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 건데 잠깐만요. 다 됐으니까 랩 하는 부분 나머지 두 문제까지만 잠깐 설명을 하고 잠깐 쉴 건데 잠깐 볼게요. 자, 윤년을 판단하는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읽어보고, 자, 윤년을 만드는 조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있는데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는 윤년이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떨어지고 이 사실은 그리고죠. 그리고 제가 오케이 그리고죠. 자, 보세요.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는 윤년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어떻게 둘 다 만족해야지 윤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또 윤년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1번 조건하고 상관없이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윤년이래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400을 나머지 연산하면 되죠. 나머지 연산해서 그 결과가 0이면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진 게 0이면은 그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 1번 문장 조건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2번은 어떻게 해요? 자, 1번 또는 2번인 거죠. 1번 만족하면 윤년이고 또는 2번 만족해도 윤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건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여기서 연도를 입력하면 그 연도를 보고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고 오케이. 자, 그리고 2차 방정식 판별식이 있는데 자, 특별한 거 아니죠. 자, ABC
ABC 변수 입력 받고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은 이 ABC를 입력 받아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D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결과를 그냥 출력해 주면 되죠. 이 D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이 문자를 그냥 그대로 출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자,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ABC 입력 받고 이 판별식을 만들어서 이 D에다가 집어넣고 이 D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해서 각각의 문장을 출력해주는 일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스킵하고 넘어갈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쉬는 시간을 좀 쉬고, 쉬는 시간 쉬고 한 10분 정도를 활용해서 쉬는 시간 10분 그리고 이 문제까지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는 것까지 오케이. 한 15분 정도만 해볼게요.